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1일 토요일 새벽 5시 30분 모닝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들은 다들 상승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요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막판에 아주 크게 흘러내렸습니다. 다우가 0.78% 하락을 해서 34,607. 그 다음 나스닥은 0.87% 하락했습니다. 아직 15,000대예요. 15,115. 또 S&P 500 0.77% 4,458입니다. 상당히 많이 근래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특히 다우 S&P 500 5거래일째 이번 주 내내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오늘까지 3거래일째 하락을 했어요. 올해 들어서 보면 나스닥이 35번째, 또 S&P 500이 또 55번째 수없이 지속적으로 기록을 경신을 해왔는데 요즘에 계속 지속적으로 5거래일째, 3거래일째 하락 중이에요. 이번 주 주간 기준으로 보면 다우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2.15% 하락했어요. 주간 일주일 기준으로. S&P 500은 1.7%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1.61%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는 중국의 상해종합과 또 일본의 니케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페드가 이달 하순 FOMC 정례 회의에서 11월부터 채권 매입 축소 합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건 아직 아닙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이달 21일, 22일 회의 직후에 열리는 언론 브리핑에서 11월 테이퍼링 개시를 강력 시사할 것이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서 경기 둔화 가능성, 또 고용 부진에도 불구하고 11월 테이퍼링 착수 이 가능성이 유력해진 그 이유가 물가가 워낙 가파르게 뛰고 있어서입니다. 이 물가는 전 세계적으로 워낙 유동성 공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페드는 작년 6월부터 매달 1,200억 달러, 약 130조가 넘어가죠. 그 채권을 매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 채권 매입액을 줄여나가면 내년 9월쯤에 내년 가을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그 일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그때도 유동성 축소에 나섰어요. 2014년에는 10개월에 걸쳐서 채권 매입액을 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약 10개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 실업률이 지금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았죠. 실업률이 높았으니까. 그런데 또 물가는 지금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현재 생산자 물가는 전년 대비로는 8.3%씩이나 올랐습니다.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생산자 물가가.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주가가 사상 최고치 흐름을 요즘 계속 올해 들어서 이어왔어요. 조정 압력이 이제는 커진 상태였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들 보면 특히 애플 주가가 3% 이상 빠졌어요. 팡플러스주 ETN, FNG에서 보면 0.87%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이 3.31% 하락을 해서 150달러가 무너졌어요. 148.97달러예요. 애플 주가가 애플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앱을 구매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은 반경쟁적 조치라고 미국 법원이 판결을 했다는 소식이 그 소식 때문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애플에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용 그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애플은 그런 것을 다 막았거든요. 이번 판결로 기업들은 최대 30%에 달하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 그것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애플 주가가 3.31%나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결과가 완전 법원 최종 결정은 이제 또 오래 갈 것입니다.
이 여파로 대형주들이 다들 흘러내렸어요. 테슬라도 2.46% 하락했어요. 근래에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애플은 736달러입니다. 팡플러스주들 보면 이렇게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중국주 알리바바 0.47% 상승하고 바이두 0.28%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꽤 많이 올랐습니다. 다들 0.7, 0.8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그대로 0.76%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3,416, 3,440은 넘어가야 거의 최고치인데 어제 미국과 중국 정상 통화를 해서요. 미중 갈등이 충돌 상황으로 확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그렇게 한 가운데 반도체 섹터는 상승해서 3대 지수 하락폭이 큰데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비교적 높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1.36% 상승을 했어요.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들어가죠. 또 나스닥에 들어가죠. 또 이 대형주 팡플러스에 다 들어갑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1.16%, 어플라이드도 1.36%, 또 삼성과 SK 하이닉스 연관되어 있는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 0.86% 상승을 해서 보면은 반도체주만 많이 올랐습니다. 반도체주 ETF 보면 대표적으로 SOXX 있고 SOXQ 있고 또 SMH도 있고 SOXX 보면은 현재 468달러예요. 또 새로 생긴 SOXQ 보면 27달러예요. 그래서 주가를 보면 17배가 차이가 납니다. 주가가. 그렇게 되면 거래량을 보면 평균적으로 비싼 거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비싸니까 거래량이 크지가 않잖아요. 비교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런데 SOXX는 SOXQ에 비해서 주가가 17배나 높아요. 468달러 대 27달러니까. 27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한 3만 원 되죠. 근데 468달러면은 한 50만 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주당 가격. 그런데도 거래량은 SOXX가 거래량이 70배가 많아요. SOXX는 벌써 생긴 지 20년이 되는 오래된 ETF예요.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는 대표적인 ETF예요. SOXX. 근데 SOXQ는 이제 생긴 지 신생 ETF입니다.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 거래량이 가격이 싼데도 불구하고 많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SOXX 반도체 ETF가 올해 보면은 연중에 24% 상승한 상태예요. 상당히 오르내리는 등락폭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져요. 그렇게 등락폭이 크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24% 상승한 상태예요. SOXQ는 6월달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3개월 동안 약 8% 상승한 상태입니다. 시카고 공포지수 있죠? 주가들이 지수들이 떨어지니까 공포지수는 반대로 또 올라갑니다. 11%나 상승해서 지수가 벌써 20.95 다시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2차 전지주 봅니다. LIT 0.36 0.34% 상승을 하고 DRIV는 0.46% 하락을 했어요. 어제 글로벌 리튬 국내 보면은 1.76% 상승했어요. 근데 같이 상장을 한 국내 글로벌 자율주행이 있죠. 그것은 어제 0.05% 하락해서 글로벌 리튬이 11,255원. 그러면 만원에 시작했으니까 11.55, 12.55, 12.6% 상승을 했어요. 반면에 글로벌 자율주행은 1,715원, 7.2%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보면 이 갭이 시간의 감에 따라서 조금 더 벌어질 것입니다. 2차 전지주가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제 차이나 전기차 보면 1.18% 상승해서 18,000원 바로 밑에요. 17,950원.
전 고점이 최고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가 18,110원. 여기에 현재 160원이 모자른 상태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 지속적으로 수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점점 경신 중에 있어요. 그러니 매년 2배, 3배 이상 불어날 것입니다. 수요량이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가.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 보면 전 고점이 18,110원, 현재는 17,950원, 160원 차이 나지만 아마 곧 전 고점을 뚫고 더 올라가리라 예상이 됩니다. 토요일 새벽입니다. 미국의 지수들이 다들 하락을 하고 대형주들도 애플을 비롯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도체주들은 다들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